이 제품 경우에는 8,900원에 7,000명 이상 구매했으니까요. 8,900원에 1,500명이나 구매했겠네요. 그럼 이거는 9,300만원, 즉 거의 1억을 판매한 제품이에요. 이분이 얼마의 마진을 가져갈까요? 계산을 해보면 하나 팔면 나와요. 마진을 남기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셀러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 버니입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곳 보면요, 억대 매출 내는 셀러들 쏟아지잖아요. 과연 이분들 실제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작년 쿠팡의 매출은 40조, 영업이익은 1조 6,300억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억대 매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순히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셀러로 덥석 뛰어들기는 무서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로 제 상품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루에 300만원, 즉 한 달에 1억의 매출을 내면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공제되고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저희 10년간의 데이터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판매됐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 상품은 론칭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쭉 해서 우상향을 그렸던 상품입니다. 상품 하나로 일매출 300만원 이상씩 찍었고요. 계속해서 몇 달간 유지되었던 상품인데, 과연 이 상품처럼 하루에 300만원의 제품을 판매해서, 즉 한 달에 1억의 제품을 판매하면 얼마의 순이익이 나는지 같이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하루 그래프고요. 하루에 250만원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위탁으로 진행을 했던 제품이고 하나의 판매가가 3만원 정도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위탁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위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흔히들 유튜브에서 보면 내 돈 들이지 않고 판매하는 법이라고 해서 보면 대부분 위탁의 방법을 안내해 줄 거예요. 위탁은 말 그대로 위탁 판매, 주문이 들어오면 위탁 판매자, 즉 공급처에게 고객의 정보를 주고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보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는 워낙 공급자들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고 대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를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제품을 10,000개, 1,000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저희 제품처럼 하루에 100개씩 판매가 되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주문이 한두 개로 줄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부담은 셀러인 본인이 다 지게 되는 거니까요. 위탁은 그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죠. 뿐만 아니라 위탁이 가지는 또 다른 강점도 있는데요. 내가 사입을 하고 제품을 창고에 가지고 있으려면 여러 상품을 하긴 힘들잖아요. 한두 가지 상품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된다면 여러 판매자의, 즉 여러 공급자의 제품을 부담 없이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위탁으로 제품을 올리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구나, 어떤 제품이 고객들한테 반응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테스트하기 매우 좋은 방법이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라 함은 내가 제품을 바로 직접 구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 즉 공급자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마진도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마진이 조금 줄어든다 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강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제품은 하나에 18,000원에 가져와서 3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우리 통장에 꽂히는지 한번 직접 같이 계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월에 1억을 판매했습니다. 3만원짜리 제품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33만원 정도 돼야 하는데, 우리 계산을 위해서 하루에 300만원 판매되었다고 볼게요.
그리고 3만원짜리 제품이었으니까요. 100개의 제품을 판매한 겁니다. 이 제품의 사입가는 정확히 17,000원 후반대, 즉 18,000원 정도 돼요. 18,000원 사입가인데 그러면 이 제품을 판매했을 때 내 주머니에 얼마가 꽂히느냐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윙으로 판매할 때와 그로스로 판매할 때에 공제되는 수수료들이 조금씩 달라요. 설명을 드리면요. 윙 판매했을 때는요. 제품의 판매가에서 쿠팡의 수수료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사입가, 즉 원가가 빠져야죠. 그리고 배송료가 빠지게 돼요. 일부 사입가에는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배송료까지 빼고요. 다음에 부가세가 빠지게 되죠. 여기에 제가 넣지 않은 것은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광고비예요. 그래서 윙으로 판매했을 때는 판매가에서 쿠팡 수수료를 빼고 그리고 원가인 사입가와 배송료 그리고 부가세를 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순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그로스로 판매했을 때는 또 어떤 수수료가 빠지게 될까요? 그로스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쿠팡 수수료 같은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로스 판매의 경우에는 판매가에서 쿠팡 수수료를 제하고요. 사입가를 빼고요. 입출고 배송비라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입출고 배송비는 뭐냐면요. 우리가 쿠팡 로켓그로스 창고에 우리 제품을 넣어놓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고비 넣는 비용, 그리고 출고비 빼는 비용, 그리고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배송비용, 그걸 다 더해서 입출고 배송비라고 얘기합니다. 입출고 배송비는요. 제품의 사이즈나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리고 판매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져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쿠팡 판매자 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의 카테고리를 넣으시고 그리고 제품의 스펙을 넣으시면 출고 배송비의 예산을 보실 수 있는 계산기까지 쿠팡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고 배송비가 빠지고요. 여기서도 부가세가 제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제하면 순이익이 돼요. 여기서도 광고비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순이익이 얼마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광고비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많게는 제품 판매가에 뭐 20%를 쓰기도 하고 30%를 쓰기도 하고 본인이 조정할 수 있지만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비에 대한 어느 정도 포션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제품은 얼마의 마진을 주었던 제품이었는지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제품 한 개 기준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3만원이었고요. 3만원의 제품을요, 전 18,000원에 가져왔어요. 부가세 포함 가격이었고 여기에 배송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수수료를 빼야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0.6%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쿠팡에서 수수료를 얘기할 때 저 10.6%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수수료에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해 주셔야 되고 쿠팡에서 말하는 입출고 배송비 그리고 광고비 여기에도 역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쿠팡에서의 이런 공제하는 비용을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부가세를 더하는 것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쿠팡에서 내가 돈 번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마진이 없지? 순이익이 적은 것 같지? 라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기지 못하셨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수료에 부가세까지 넣어서 계산을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3만원에 10.6%였어요. 10.6%. 부가세를 더하지 않은 수수료는 3,180원이고요. 1.1 해주면 부가세까지 3,498원에 쿠팡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3,500원으로 우리 편리하게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광고비는 일단 빼지 않았을 때 하나 판매하면 얼마 남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판매하면 8,500원 정도 남았어요. 8,500원의 마진이 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개 판매니까 85만원. 하루에 85만원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제 부가세는 빼지 않았어요. 부가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마진이 줄어들긴 합니다. 이 85만원 중에서 하루에 약 16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사용했고요. 총 저에게 떨어지는 순이익은 69만원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69만원
곱하기 31.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준 제품이에요. 약 20%의 마진을 가지고 온 제품인 거죠. 이게 만약에 그로스로 제품을 넣어서 발송했다고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배송료 포함이 18,000원의 이 매입가에서 변동이 있을 거고, 그리고 광고비 역시 변경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쿠팡은 윙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로켓 그로스로 판매하는 것을 조금 더 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광고비도 달라졌을 거고 판매량도 달라졌을 거예요. 다만 제가 이때는 윙으로 운영을 했던 이유는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입을 해서 창고에 넣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윙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위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10%에서 많게는 15%까지의 마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로스는 내가 제품을 사입해서 창고에 넣고 재고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지만 내가 직접 사입을 하기 때문에 사입가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쿠팡에서는 그로스를 윙보다 상대적으로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쿠팡 입장에서도 그로스, 즉 본인들의 창고에 제품이 있고 본인들이 제품을 보내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 경우는 고객들에게 다음날 바로 배송을 해줄 수 있고 CS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즉각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 있죠. 그래서 쿠팡의 장기적인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쿠팡은 내가 핸들링하고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그로스의 제품을 더 많이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로스로 제품을 판매한다면 쿠팡의 창고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쿠팡 역시 그 부분에서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로스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그럼 윙을 해야 돼? 그로스를 해야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윙과 그로스를 적절하게 잘 버무리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윙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즉, 윙으로 상품을 올려. 그리고 반응이 있다. 라고 하면 똑같은 제품을 국내 도매처나 중국 도매처에서 구입을 해서 로켓 그로스 창고에 넣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윙으로 판매했을 때보다 마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쿠팡에서의 노출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판매량을 더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그리고 마진을 이전보다, 즉 위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윙이나 그로스 어떤 거 하나를 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믹싱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도매처에서도 쿠팡에서 팔릴 만한 제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진 역시 중국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찾으셔가지고 꼭 매출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셀러 중에 1억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마진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쿠팡에서 한번 찾아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러닝조끼를 검색했어요. 러닝조끼를 검색했을 때 이 제품 3,000명 이상 구매했다고 나와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기에 나오는 한 달간 몇 명 구매했어요 라는 부분은 이 데이터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5 혹은 2 하셔도 되고 어떤 경우엔 3까지 해서 봐도 됩니다. 이 시즌 상품의 경우에는 이게 판매량이 확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3에서 4 이렇게까지 곱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1.5만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00-900원에 4,500명 구매했다고 치면요. 6,200만원 판매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 경우에는 8,900원에 7,000명 이상 구매했으니까요. 8,900원에 1,500명이나 구매했겠네요. 그럼 이거는 9,300만원, 즉 거의 1억을 판매한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된 러닝 조끼고요.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 AI로 다 만들어졌다는 게 보이네요. 아마 AI로 특징까지 다 이렇게 뽑아내신 것 같고요. 원가를 한번 찾아보고 수수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얼마의 마진을 가져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정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 메쉬 그리고 이렇게 버클을 채울 수 있는 디자인, 뒷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지퍼가 있는 제품으로 보여요. 자, 우리가 이 제품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중국에서 상품을 검색해보기 위해서 이거로 캡처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캡처를 준비해서 1688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사진 아이콘 있는 부분에 넣으시면 사진으로 제품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편해졌죠? 우리가 중국어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사진만 캡처 떠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을 다 찾아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제품들 벌써 다 나왔죠? 쭉 나왔는데 그러면 이분은 과연 얼마의 제품을 구매하고 계실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 9.5원짜리가 가장 많이 판매도 됐고 신임이 있는 가게인 것 같아요. 자, 제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고 앞에 이렇게 야광판 있고요.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버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뒷면 모습까지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 수납할 수 있는 이러한 동일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12.5원, 회색도 12.5원이에요. 아까 이 판매가가 얼마였죠? 8,900원이었고 사입가는 12.5원이었는데요.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는요. 중국에서 가져오는 매입가를 한화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중국 위안화 곱하기 300을 하시면 중국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내 물류비용,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운송비용, 그리고 관부가세 등등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이 300원 정도로 곱하시면 넉넉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5원에 곱하기 300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지금 12.5원으로 보였는데 판매자랑 얘기하면 조금 내고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매입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12원으로만 해볼게요. 그럼 12위안에 300이면 이 제품의 매입가는 3,600원 일 거예요. 이분은 이 제품을 3,600원에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판매가는 8,9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900원, 9,000원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9,000원의 판매가인데 원가가 3,6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나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판매가 9,000원에서 원가 3,600원 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쿠팡에서 보니까 수수료가 10.8%더라고요. 카테고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마라톤 가방이래요. 그럼 마라톤 가방의 카테고리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제품의 수수료를 알아보고 싶으실 때는 상품 등록 화면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에서 카테고리 선택을 하시면요. 하단에 약간 음영이 낮은 회색으로 수수료 몇 프로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10.8%였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요. 9,000원 곱하기 10.8%에서 수수료는 1,620원, 부가세까지 1,780원입니다. 1,780원. 수수료. 이 제품은 이렇게 접으면 매우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입출구 배송비가 적게 나올 텐데요. 약 2,5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하나 팔았을 때 이분이 얼마의 마진을 가져갈까요? 자, 계산을 해보면 하나 팔면 1,120원 남아요. 1,100원이 남는다고 칠게요. 이분 저희가 처음에 몇 개 판다고 계산했죠? 500개 정도 판매가 된다고 했죠? 그럼 10,000개 정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0,000개 판매하고 1,100원 마진을 가져가니까 1,100만원 마진을 남기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광고비도 제해야 할 거고 그리고 부가세까지 제하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마진을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매입가를 좀 낮추거나 판매가를 조금 높여서 더 마진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사입할 때 이렇게 9원짜리도 있고 이분처럼 한 달에 10,000개 판매를 하신다면 보통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3원만 낮춰도요. 1,000원, 즉 900원 정도의 마진 룸이 더 생기는 거니까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사입가는 낮아지고 그리고 물류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1,100만 원보다 이분은 조금 더 높은 마진을 가지고 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또 다른 제품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제품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은 10,000원이고 3,000명 이상 구매했대요. 그럼 약 5,000명 정도 구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제품은 5,000개 판매했다고 계산을 하면 5,000만원, 5,000만원 매출을 내는 상품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의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제품 사진을 캡처를 해서 1688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을 찾았습니다. 엄청 많은 제품들이 있네요.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그럴 때는 이제 많이 판매한 판매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 판매자의 경우는 이미 3만
38,000 이상 판매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비교적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셀러네요. 여기 보면요. 8.6원이래요. 8.6원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0피스까지는 8.6원, 1000피스부터는 7.2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5,000개 이상 판매가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에 가져오셨겠죠? 6.4원. 6.4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의 사입이 가능한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300을 곱하면 원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 제품을 가져오는데 1920원인 거예요. 그러면 원화로 했을 때 1900원에 가져다가 만원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 제품의 카테고리는 마사지 용품의 기타 지압 마사지고요. 그 경우에 수수료가 얼마이냐면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마사지 용품에 수수료가 낮아요. 7.8%예요. 7.8%. 아까 10.6%랑 차이가 많죠? 그러면 이거의 수수료는요. 수수료 7.8%.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원 수수료는 780원이네요. 780원에 부가세까지 하면 수수료는 860원. 계산을 해보면 만원의 판매가에서 원가 1,900원이라고 할게요. 1,900원에서 수수료 여기서 조금 적게 적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적어서 수수료 9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입출고 배송비 이건 역시 크지 않아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일 거예요. 좀 넉넉히 잡아서 3,000원으로 잡아볼게요. 아까는 조금 타이트하게 2,500원으로 잡아봤으니까 이번에 3,0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분이 가져가는 마진이 얼마일까요? 4,200원. 내 마진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 5,000개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달에 2,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가져다가 얼마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매출은 이렇게 2배나 차이가 나지만 마진은 역으로 또 2배가 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셀렉하시고 선택하실 때 꼭 무조건 많이 팔아야지 보다 이렇게 마진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워낙 하는 셀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본 것처럼 이분들의 마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억을 팔았을 때 반드시 얼마가 남아 2억을 팔았을 때 반드시 얼마가 남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함께 보셨던 1억의 매출을 내는데 1,000만 원의 순이익을 가져가는 셀러도 있었고 5천의 매출을 내는데 2천의 순이익을 가져가는 셀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마진을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관건이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원가를 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판매자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보여서 더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쿠팡에서는 내가 싸게 많이 갖다 팔아야지 이것보다는 어떤 구조로 어떻게 팔아야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팔더라도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더 많은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앞선 사례에서 본 것처럼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조를 짜서 얼마에 얼마나 팔 것인가 이것들을 미리미리 상품을 들어가시기 전에 계산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손해 없이 재미있게 오래오래 셀러 활동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에서도 많은 팁들과 많은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으니까 꼭 채널 홈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벌자매 저희 채널에서는 무료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많이 풀어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의 노하우도 다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모두들 쿠팡에서 돈 버시는 셀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들 쿠팡에서 부자 되세요.